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파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8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단숨에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 서정욱 변호사님과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이후 처음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예. 지난 5일에 조사를 해갖고 오늘 나왔는데 따끈따끈하네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는 추미애가 물러난 뒤에 다소 지지율이 주춤했는데 단숨에 그냥 1위를 탈환해 버렸네요. 처음에 제가 이재명은 이제 독주 아니냐. 예. 뭐 대세론 이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이재명의 대세론 독주는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제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결국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을 이제 압도적이네요. 원래는 이제 6주 전에 예. 1월 22일 날, 예. 6주 전에 이제 1월 22일 날 같은 이제 기관에서 예.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14.6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런 14.6. 예.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수직 상승. 17.8%가 상승한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나왔던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더 높죠. 2배. 훨씬 높아버렸네요. 이거는 이제 수직 상승. 예. 다른 말로 이제 메가톤급 핵폭탄. 예. 완전히 태풍의 눈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32.4%.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24.1%. 오차범위가 8% 차이 나니. 예. 이재명이 별거 아니라는 거지. 24.1. 이재명 그다음에 대세론이 붕괴된 건가요? 그렇죠. 원래도 이게 잠깐 그랬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낙연은 14.9. 이게 바로 지금 민심이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예. 근데 저는 이번 지지율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서울도 다 높지만 결국은 이제 TK 하고 이제 충청에서 높잖아. 예. 이번에 TK에서 검사 초임지면서 마지막은 이제 검사 그만둘 때도 TK 찾아간 거. 예. 그다음에 아버지 고향부터 충청 대망론.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밑자락을 딱 깔고 마지막 찾아간 곳이 TK 대구 고검과 지검 아닙니까? 바로 보수의 성지. 거기를 사퇴를 하기 직전에 찾아간 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제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대선판에. 사실 그동안 쭉 보면은 충청권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출된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TK와 국민의힘 야당은 정치적 텃밭이 TK니까 윤석열 총장의 충청권, 물론 본인은 서울에서 났습니다만은 부친이 이제 공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TK와 충청권이 결합하면 최고의 어떤 대선 구도가 되냐. 프레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TK가 원래 보수의 심장, 예. 보수의 성지. 예. 6.25 때 다부동 전투 낙동강 전선. 예. 이게 TK인데요. 근데 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유난히 노골적으로 차별받은 게 TK입니다. 예. 그렇죠. 옛날에 노무현 때는 그래도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이라 말을 썼죠. 예. 근데 이번에 문재인은 아예 노골적으로 TK는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이제 가덕도 특별법.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 하나로 31개 법률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닥치고 가덕법. 맞아. 이런 게 법을 만드니 TK는 완전히 아예 버린 자식처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게요. 결국 이제 충청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보수의 심장, 자기는 어차피 이게 반문재인 진영에 서가지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 TK를 껴안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상당히 고도의 계산하에 대구에 마지막 방문을 하는 거지. 이게 결국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문재인이가 가덕도 간 것도 계산된 거죠. 그럼 이제 윤석열 총장도 대구를 마지막 정한 거 있잖아요. 상당히 저는 고도의 그 전략이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뭐 부산도 아니고 또 서울도 아니고 호남이에요. 호남. 그래서 지금 한 70% 안팎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문재인이 물러나고 다른 후보가 나왔을 경우 호남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윤석열 총장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대망론으로 부각이 될 경우 사실은 전부권은 전부 충청권으로 뭐 성향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사실 흡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과거 DJP 때 JP 충청에서 결정적으로 도와가지고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럼 호남에 대해서도 빚을 내놔라. 이번에는 호남에서도 우리한테 빚진 그걸 좀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호남도 상당히 민심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호남이요. 문재인이 이제 이거 좋아서 지지하는 건 아니라 봐요. 예. 그냥 이제 국민의힘이 좀 싫어서 뭐 문재인 지지할 수는 있지만 옛날에 그 반문재인 정서가 대단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안철수 기억나시잖아요. 그럼 완전히 호남을 싹쓸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안철수. 38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이가 뭐랬어요? 뭐 호남이 내를 버리면 정계 은퇴한다 했다가 부인이 김정숙이가 가가지고 호남에 살면서 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약간 지금 의석 얻었지만 저는 호남이요. 상당히 그 정치 감각이 뛰어난 지역이에요. 따라서 이제 상당히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예, 옳은 말씀. 그렇다면 이게 그 호남이 저는 이낙연이나 정세균으로는 좀 어렵다. 예. 이렇게 판단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을 고민해 볼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는 경상도 안동입니다. 예. 경상도 안동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뭐 수신 제가를 보십시오. 완전히 뭐 홍준표 표현하면 양아치 아닙니까? 예. 수신 제가. 그 점에서 저는 양반 고향 호남에서 이재명이 같은 양아치를 밀겠나? 그러니까요. 그에 비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은 서울에, 충청 영고에 네. 굳이 뭐 호남에서 비토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 수사하고 윤석열 총장이 뭐 잘못된 것도 없잖아. 그리고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모의 재판할 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전두환 하면 호남에서 일을 갈잖아요. 예. 따라서는 굳이 호남에서 윤석열, 이재명하고 딱 견주보면 뭐 이재명이가 민주당이긴 하지만 저는 탈당한다 보지만 굳이 저는 호남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은 상당수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인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난이랄까 농간을 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힘은 다 쓰면서 그 대가리들 총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검찰에 요직들 몇 자리 주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사냥개 노릇. 자기들이 피 묻히기 싫으니까 호남 검찰들을 이용해서 지금 피 묻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호남의 정치적 어떤 식견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문재인이가 우리 쪽 사람들을 아주 중용을 하네?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그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실상이 밝혀지면 호남 사람들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원래 뭐 고향이 전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호남에 아주 공을 엄청나게 들이고 있어요. 뭐 동진 정책이라고 뭐 과거 DJ가 서진 정책으로 국회의원들 호남 출신들도 다 연고를 맺게 하고 뭐 현역 의원들도 연고를 맺어가지고 호남에서 최소한도 3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한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들을 다 흡수할 경우 호남 민심이 윤석열을 배척할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인구 그 통계를 봤더니 해방 이후에 1945년에 보니까 호남, 그다음에 충청, 경상
인구가 거의 비슷하게 세계에 똑같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경상도가 호남의 2배 아닙니까? 예. 호남 다 합친 게 그 TK 대구 경북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호남 인구가 어디 간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경기도, 예. 그리고 이제 부산에도 많아요. 구미도 많고. 결국 전국적으로 보면 저는 호남, 영남, 충청이 상당히 그 3분의 1씩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보수 야당도요. 결국은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상당히 그 서진 전략, 호남의 민심 얻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 점에서 이제 김종인도 뭐 그런 노력하는 거고, 저는 윤 총장이 어느 지역에서 특별하게 지지를 많이 받는 데보다는 좀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특히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과거는 그러니까 현지 호남과 수도권 호남이 거의 동일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전남북 광주를 포함한 현지 호남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호남인들 간의 인식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제가 주변 다 알잖아요. 하는 거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건 아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윤석열 총장한테는 공략 지점도 되고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리얼미터가 마침 5일날 YTN의 의뢰로 해서 윤석열 총장의 정계 진출, 적합도 뭐 적절성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하다 46.3%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은 좀 팽팽한 상황인데 이 조사도 뭐 리얼미터가 해서 그렇게 신뢰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요 진영 논리로 아마 이제 그 문재인이나 대깨문들은 당연히 그 윤 총장이 정치하는 게 자기들한테는 악몽이죠. 결국 이제 윤 총장이 정치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충청이든 뭐 영남이 연합회가 정권을 뺏기면 자기들은 이게 그 악몽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윤 총장이 뭐 외교 안보야 또 전문가들 의견 존중해서 머리는 빌린다. 외교 안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나 결국은 이제 그 공정, 법치, 정의 이거는 확고한 신념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검찰총장 하면서도 현 여권이 그렇게 당했는데 만약에 윤 총장이 정권을 잡는다? 그래놓고 이게 과거 정권을 싹쓸이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재앙 중에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좌파들이 윤 총장이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노는 거고요. 그 결국 이제 정치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면 48% 그게 바로 지지도입니다. 결국 적합하다는 거는 지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상당히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높다는 이런 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반사체다. 사실 그런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주고 높은 지지율로 만들어준 것은 80%가 아니라 100%가 추미애와 문재인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만두고 나서 이런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것은 발광체로서의 윤석열의 어떤 가치랄까?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100%는 좀 약간 뭐 과한 말씀이고 제가 항상 미당 서정주 그 시처럼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80%는 이제 추미애나 뭐 조국이나 문재인의 탄압이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아주 이제 짤막짤막한 촌철살인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촌철살인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탄압에도 뭐 기각이 되든 어떻든 계속에 탈원전도 배궁규 장관까지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실형 놓은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권력 서열 1위 제가 항상 말했지만 문재인 위에 김정숙이 있고 김정숙 위에 손혜원이 있다. 손혜원이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김정숙이가 쫄따구고 손혜원이가 보스거든요. 근데 이 손혜원이를 기소해가지고 1심에
실형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윤미향 있잖아요. 윤미향은 좌파에서는 뭐 김어준, 윤미향 이런 게 권력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팔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권력을 누렸어요. 근데 윤미향도 기소해버렸잖아요. 윤미향, 손혜원, 김원경, 뭐 배군규, 그다음에 뭐 또 최근에 뭐 송철호 사건의 13명까지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 정도는 윤석열의 공이고 80%가 이제 물론 바람이지만 근데 이제부터는 거꾸로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게 80%가 발광체로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이제 탄압은 20%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어떤 신념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수사를 해왔고 뭐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어있는 권력이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캐치프레이라고 하면 정의와 공정 뭐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정의, 공정, 평등. 그런데 그런 시대 정신을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구현을 해버렸어요. 자기들은 속임수로 위선으로 지금 다 이 정의와 공정만을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과의 그런 탄압 속에서도 뭐 정치권에서 말한다면 투쟁력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야당이 저렇게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은 투쟁력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슈를 탁탁 만들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집요하게 추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야당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그런 공적들을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니체 있잖아요. 예. 철학자 니체에 관해서 제가 2권 인간 니체 봤는데 결국 지도자는 이제 이거 시대 정신이 뭔가를 잃는 해안, 현명한 눈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 정신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거 이슈를 선점을 해야 돼요. 이슈를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청년들, 우리 시대 정신은 정의, 그리고 이제 공정이거든요. 지금 이게 완전히 정의, 공정, 법치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윤 총장은 그걸 잘 포착한 것 같아요. 결국 조국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추미애 문제라든지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이게 바로 불공정이거든요. 조국 아들 딸 입시 비리 이게 바로 부정이거든요. 이걸 저는 포착해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놓은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윤 총장한테 제가 한 번씩 문자로 보내거든요. 아, 그래요? 답도 와요. 문자 보내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초심 잃으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잔머리 굴러가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다가 요래하면 표가 되고 요건 더 안 되고 이런 게 정략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처음 마음으로 나는 오로지 이게 법치와 민주, 헌법과 국민 무조건 이게 그 공정 정의 이것만 밀고 나간다. 이런데 초심으로 밀고 나가면 뭐 지지율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는다. 이래 보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뒤에 이렇게 첫 여론조사 그래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거기에서 급상승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은 뭐라고 말해야겠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가졌던 지지율을 뛰어넘는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폭발이죠. 지지율 폭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